여러분 반갑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단원인 지수와 로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번 시간에는 거듭 제곱과 거듭 제곱근의 뜻에 대해서 배울 것입니다. 먼저 거듭 제곱에 대해서 알아볼 것인데요. 여러분들이 중학교에서 배웠으니까 간단하게 정리만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살펴봅시다. 2를 연속해서 3번 곱했습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쓸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2를 100개를 곱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2를 100번 곱하려니까 귀찮죠. 그래서 나온 표현 방법이 있습니다. 2를 100번 곱했다는 것을 2의 100제곱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것을 우리가 거듭 제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듭 제곱의 뜻은 실수 a를 n번 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읽기로 a의 n제곱이라고 읽습니다. 또는 a의 n승이라고도 합니다. 즉 위에 예에서 2의 100제곱 또는 2의 100승이라고 읽으면 됩니다. 이것을 기호로 쓰면은 a의 n제곱이라고 쓰고요. a는 밑이라고 하고 연속해서 곱하는 수를 말합니다. a 오른쪽 위에 있는 n은 지수라고 하고요. 곱하는 횟수를 나타냅니다. 다음으로 지수 법칙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a, b는 실수를 나타내고요. m과 n은 자연수를 나타냅니다. 첫 번째로 a의 m제곱과 a의 n제곱을 곱한다는 것은 a를 n번 곱하고 이어서 그거를 n번 곱한다는 뜻이므로 a를 m 플러스 n번 곱한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a의 m 플러스 n제곱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a의 m제곱을 그것을 다시 n제곱 하라는 것은요. a의 mn제곱하고 같습니다. 세 번째로 a, b를 n제곱 하라는 것은 a의 n제곱, b의 n제곱, 즉 각각의 n제곱을 해주라는 뜻과 같죠. 네 번째로 b분의 a의 n제곱은 b의 n제곱 분의 a의 n제곱, 즉 분모의 n제곱, 분자의 n제곱 따로따로 해주라는 뜻이죠. 여기서 분수의 분모는 0이 될 수 없으니까 b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이 들어갑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은 지수의 대소 관계에 따라서 세 가지 형태로 나눠지죠. 자, 앞에 m이 뒤에 m보다 클 경우, m과 n이 같을 경우, 자, m이 n보다 작을 경우, 자,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앞에 지수가 뒤에 지수보다 클 경우는 a의 m-n제곱이라고 합니다. 즉 빼주면 되고요. 두 지수가 같을 경우에는 같은 거를 나누니까 1이 되겠죠. 이거는 간단하죠. 자, 근데 뒤에 지수가 클 경우에는 조금 까다롭죠. 자, 일단은 큰 지수에서 작은 지수를 뺍니다. 그리고 뺀 것을 어디로 보내느냐 하면 분모로 가고요. 분자는 1이 됩니다. 즉 분수 형태로 나타내지요. 그래서 분모에 0이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a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자, 5번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타내기가 불편하죠. 그래서 우리가 뒤에서 자, 지수가 m과 n이 자연수인데 이 지수를 정수, 유리수, 실수로 확장하는 것을 배울 것입니다. 지수 법칙은 가장 많이 쓰이니까 여러분들 이 공식은 반드시 자유자재로 쓸 수 있도록 연습을 많이 해두세요. 다음으로 거듭 제곱 근에 대해서 배울 것인데요. 거듭 제곱 근은 여러분들 뿌리 근이라는 뜻입니다. 즉 풀어보면요. 거듭 제곱의 뿌리를 찾는다라는 뜻이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 예를 들어서 거듭 제곱 근의 뜻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2를 3승하면은 얼마가 됩니까? 자, 그렇죠. 8이 되지요. 그래서 8은 2의 3제곱이다 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무엇을 3제곱하면은 8이 될까요? 여러분들 2가 되지요. 그래서 2는 8의 3제곱근이다 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두 가지 표현이 어느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지를 알겠죠? 8은 2를 3번 곱하면 되는데 그러면 8이 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제일 처음 시작하는 것이 그쵸? 2가 3번 곱해지는 거니까 8의 뿌리가 바로 2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2를 제곱하면 무엇이 될까요? 그쵸? 4가 되지요. 그래서 4는 2의 제곱이다 라고 표현하지요. 이번에는 무엇을 제곱하면 4가 됩니까? 그쵸? 2를 제곱하면은 4가 되죠. 그래서 2는 4의 제곱근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마이너스 2를 제곱하면 얼마가 됩니까? 해도 4가 되죠. 그래서 4는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다 라고 표현하고요.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제곱하면 4가 되느냐? 4가 되는 게 두 개 있죠. 2를 제곱해도 4가 되고요. 마이너스 2를 제곱해도 4가 되니까 즉 4의 제곱근은 2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2도 4의 제곱근이 되죠. 즉 4의 조상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4가 되기 위해서는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되느냐 이 말이죠. 2도 있고 마이너스 2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듭 제곱근의 뜻을 정리하면 n 제곱하여 a가 되는 수 이고요. 이것을 기호로 나타내면 훨씬 더 이해가 빨라요. 무엇을 n 제곱하면 a가 되느냐 이 말이고요. a가 바로 x의 n 제곱입니다. 아까 예에서 봤듯이 자 우변에 물음표 있는 것은 제곱이고요. 좌변에 바로 밑이 x가 바로 제곱근이 됩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여러분들 이것은 x에 대한 n차 방정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따라서 예제를 풀어보면서 자, 왜 방정식이 되는지를 살펴볼게요. 154쪽의 예제 1번 다음 거듭 제곱 중에서 실수인 것을 구하여라. 1번부터 살펴봅시다. 8의 세제곱 근은 자, 여러분들 근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뿌리를 찾아라는 것인데요. 8의 뿌리를 찾아라는 것인데 무엇을 세제곱하면 8이 되느냐 그 말입니다. 즉 8의 세제곱 근이라는 이 문장은 기호를 써서 나타내면 x를 세제곱하면 8이 된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써놓고 보니까 3차 방정식이죠. 그래서 우변을 0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x 세제곱 마이너스 8은 0 이렇게 되고요. 여러분 8은 2를 세제곱하면 되죠. 그래서 x 세제곱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은 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세제곱 빼기 세제곱 하면 인수분해가 되죠. 즉 x 마이너스 2 그리고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는 제로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인수분해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는 다시 전개를 했을 때 x세제곱 마이너스 8이 나오는지 검산을 해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x-2는 제로라는 1차 방정식과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는 제로라는 2차 방정식으로 나눠줄 수 있습니다. 1차 방정식에서 x는 2라는 근을 하나 구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는 제로라는 2차 방정식은 인수분해가 안 되므로 근의 공식에 대입을 해서요.
x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라고 근을 구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처음 주어진 조건이 실수인 것만 구하여라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실수는 x는 2 이거 하나고요. 자, 얘는 복소수기 때문에 우리가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8의 세제곱 근 중에서 실수는 2 하나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2번 문제 4의 4제곱 근은 즉 4의 4제곱의 뿌리는 이 말은요. 4의 뿌리를 찾는데 무엇을 4제곱하면 4가 되느냐 이 말입니다. 즉 4의 4제곱 근을 자, 수식으로 표현하면 x를 4제곱하면 4가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래놓고 보니까 4차 방정식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4차 방정식 안 배웠죠? 여기서는 쉽게 풀 수 있는 형태로 주어지니까 걱정하지 말고요. 자, 4를 좌변으로 이항해서 x의 4승 빼기 4는 0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자, 앞에 지수 법칙에서 x의 제곱을 제곱하면 x 4승이 되죠. 그리고 4는 2의 제곱 이렇게 표현을 하면요. 자,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인수분해가 됩니다. 합차로요. 그래서 x제곱 플러스 2와 x제곱 마이너스 2의 곱의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x제곱 플러스 2는 0 또는 x제곱 마이너스 2는 0라는 2차 방정식 두 개를 얻을 수 있고요. 자, x제곱한 것이 마이너스 2가 되는 것과 x제곱한 것이 2가 되는 자, 두 개로 고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실수를 제곱하면 마이너스 2가 나올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얘는 이 식은 실수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굳이 안 구해도 되고요. 자, 그러면 x제곱은 2는 구할 수 있죠. x는 뿔마 루트 2. 그래서 4의 4제곱 근 중에서 실수는 루트 2와 마이너스 루트 2 두 개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거듭 제곱근을 구하려면 이와 같이 방정식을 풀어야 되느냐 하면 그것이 아니고 쉽게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실수 a의 n제곱근을 기호로 나타내면 x를 n번 제곱하면 a가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이것을 연립방정식 y는 x의 n제곱과 y는 a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나누어진 거는 y를 소거하면 x의 n제곱은 a가 된다. 이렇게 되죠. 여기에서 그 1번식과 2번식을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데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n이 홀수인 경우하고 두 번째는 n이 짝수인 경우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y는 x3승, y는 x5승이 n이 홀수인 경우고요. 자, y는 x제곱, y는 x4제곱은 n이 짝수인 경우입니다. 자, 이것들의 그래프를 그려서 알아보면요. n이 홀수인 경우는 자, 파란색 그래프처럼 1, 3, 4분면을 지나는 이런 곡선 그래프가 됩니다. 그리고 y는 a라는 직선은 빨간색 그래프처럼 x축에 평행한 직선이 되므로 여러분들 이것을 이렇게 쭉 그려보면 자, 파란색과 빨간색은 반드시 한 점에서 만나요. 그래서 만나는 점에서 x축에 수선을 딱 그리면요. 자, a의 n제곱근을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반드시 한계가 생겨요. 실수가요. 마찬가지로 n이 짝수인 경우에는 자, 파란색 그래프처럼 2차 함수처럼 아래로 볼록 이렇게 그래프가 됩니다. 자, 그런데 y는 a라는 직선은 x축에 평행한 빨간색 직선이 되는데 자, a가 양수면 만나는 교점이 두 개가 생겨요. 그런데 얘가 자, x축하고 일치하면 만나는 점 하나가 생기고요. 얘가 a가 0보다 작으면 만나는 교점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a가 양수일 때 만나는 교점 두 개에서 x축에 수선을 끄면은 자, a의 n제곱근이 두 개가 생기는데 하나는 양수고요. 하나는 음수가 됩니다.